안녕하세요. 장승배기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소중한 인연의 시작입니다. 옛날 옛적 숙종 임금께서 다스리시던 시절, 경상도 내륙의 한 고을에 이판서 댁이 있었습니다.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온 이판서는 비록 예전의 영화는 누리지 못하였으나 그래도 고을에서는 양반으로서의 체면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 무렵 고을에는 묘한 일들이 잦았습니다. 밤이면 까치들이 거꾸로 울어댔고 마을 우물물은 이유도 없이 탁해졌습니다. 집집마다 병환을 앓는 이가 생겨났고 농사는 해마다 흉년이었지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 고을에 무슨 좋지 않은 기운이 서려 있는 게 틀림없어. 땅 속에서 뭔가 올라오고 있다니까. 조상묘라도 잘못 쓴 집안이 있는 게 아닐까. 그렇게 평년이 아닌 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판서 댁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딸 화연은 20이 넘은 나이로 용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온화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화연을 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요. 이 댁 큰따님은 참으로 어질고 아름답구려. 저런 며느리를 둔다면 집안에 복이 들어올 게야. 반면 막내딸 소담은 언니와는 사뭇 다른 아이였습니다. 18살의 소담은 말수가 적었고 눈빛이 유난히 깊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보다는 무명옷을 즐겨 입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홀로 산책하기를 좋아했지요. 어머니는 늘 화연만을 예뻐하며 좋은 혼처를 구하느라 애를 썼고 소담은 그저 집안일이나 거들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이판서의 병세가 깊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인 줄 알았는데 날이 갈수록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지요. 한양에서 명의를 불러 한약을 다려 먹였으나 차도가 없었고 무당을 불러 굿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판서는 자리에 누운 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식구들을 모두 불러오너라. 이 판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과 두 딸이 방 안으로 들어왔고 이 판서는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이제 내 명이 다 되었구나. 너희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어야겠다. 어머니와 화연은 눈물을 흘렸고 소담은 고개를 숙인 채 아버지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화연아, 너는 착하고 어질구나. 마침 저작거리의 김진사 댁에서 혼처를 청하니 그리로 출가하여라. 기와집의 논밭도 넉넉하고 하인들도 있으니 굶주릴 일은 없을 게다. 화연은 눈물을 닦으며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상한 것은 소담의 몫이었습니다. 소담아, 너에게는 조상의 묘를 맡긴다. 소담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판서는 기침을 하며 말을 이었지요. 뒷산 중턱에 있는 우리 가문의 묘역, 그곳을 지키는 것이 내 몫이니라. 묘 옆에 있는 빈 땅도 내 것이다. 그곳에서 살며 조상님들을 모시거라. 소담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기와집과 논밭을, 자신은 산속 묘지기의 삶을 받은 것이었지요. 어머니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영감,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린 것을 산속에 혼자 두시겠다는 겁니까? 이는 차별이 아니오. 이 판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묘를 지키는 일은 가문에서 가장 중요한 책임이요. 화연이는 다른 집으로 갈 것이고 소담이는 우리 가문을 지켜야 하오. 소담아, 부디 조상님들을 잘 모시거라.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니라. 이 판서는 그 말을 남기고 사흘 뒤 숨을 거두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소담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상주로서의 도리를 다했지요. 장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화연의 혼례날이 다가왔고 김진사댁에서는 성대한 준비를 하였습니다. 혼례를 치르고 화연이 김진사댁으로 출가한 뒤 소담은 짐을 꾸렸습니다. 어머니가 울며 말렸으나 소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는 것이 도리입니다. 염려 마세요. 그래도 어린 것이 산속에서 혼자 어찌 산단 말이냐. 괜찮습니다. 저는 조상님들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소담은 간단한 짐만을 챙겨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지요. 저 어린 것이 산속에서 혼자 산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로세. 양반집 교수가 묘지기 노릇을 하다니. 이 판서 댁도 이제 끝이구먼. 체면도 없는 집안일세. 딸을 저리 내모는 것을 보니 말이야. 그러나 소담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묘역에 도착한 소담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5기의 묘가 나란히 서 있었고 그 옆으로 빈 땅이 펼쳐져 있었지요. 소담은 빈 땅 한쪽에 작은 초막을 지었습니다. 나무를 엮어 벽을 만들고 지프로 지붕을 이었습니다. 그리 넓지는 않았으나 혼자 지내기에는 충분했지요. 초막을 다 짓고 낮아 해가 저물었습니다. 소담은 묘 앞을 깨끗이 쓸고 잡초를 뽑았습니다. 그리고는 가져온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지요. 조상님들, 이제부터 소담이가 이곳을 지키겠습니다. 부디 편히 쉬소서. 밤이 되었습니다. 소담은 초막 안에 등불을 켜고 앉아 있었습니다. 산속은 고요했고 바람 소리만이 들렸지요. 그런데 한밤중이 되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막 밖에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소담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지요. 그러자 묘 앞에 흰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 형체는 마치 사람 같기도 하고 안개 같기도 했습니다. 희고 가느다란 형체가 묘 앞에 서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지요. 소담은 두려움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귀신인가? 소담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그림자는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묘 앞에 서서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지요. 소담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러나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그저 서 있을 뿐이었지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던 그림자는 동이 트기 직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그림자는 나타났습니다. 매일 같은 시각, 같은 자리에 서서 묘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처음에는 두려웠던 소담도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이 그림자는 나를 해치려는 게 아니구나. 소담은 그림자가 무언가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소담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묘 앞에 향을 피우고 절을 올렸습니다. 낮에는 잡초를 뽑고 봉분을 손질했으며 밤에는 초막에서 홀로 등불을 켜고 앉아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에 역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작거리의 한 사내가 열병을 앓더니 사흘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온 마을로 번졌지요. 열이 나고 기침을 하다가 피를 토하며 죽는 이들이 속출했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집집마다 문을 걸어 잠갔고 시장도 열리지 않았지요. 마을 어른들이 소담을 찾아왔습니다. 소담아, 산에서 내려와 피신해라. 묘를 지키다가
내까지 병들면 어쩌려고 그러느냐. 그러나 소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르신들, 저는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었고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도 목숨이 우선이지 않느냐. 조상님들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소담은 더욱 정성을 다해 제를 올렸습니다. 산에서 맑은 샘물을 길어와 매일 바쳤고 직접 따온 과일과 나무를 정갈하게 차려 놓았지요. 밤낮으로 향불을 피웠고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조상님들, 부디 이 고을을 지켜주소서. 억울하게 죽어가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역병이 온 마을을 휩쓸었으나 묘역 주변만큼은 깨끗했던 것입니다. 소담이 사는 초막은 물론이고 묘역에서 백보 안쪽까지는 아무도 병이 들지 않았지요. 이 소문이 퍼지자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저 묘가 범상치 않구나. 조상의 영험이 자손을 지키는 게 분명해. 소담이가 정성껏 묘를 모시니 조상님들께서 복을 내리시는 게야. 한편 김진사댁으로 출가한 화연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했으나 시댁에서의 생활은 순탄치 않았다고 하지요. 시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었습니다. 아침 문안부터 저녁 수발까지 화연에게 요구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었지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무랐고 다른 집 며느리와 비교하며 구박했습니다. 김첨지댁 며느리는 바느질도 잘한다는데 너는 손재주가 없구나. 이 참봉댁 며느리는 음식 솜씨가 뛰어나다던데 이게 뭐냐. 간도 안 맞네. 화연은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나 시누이들의 무시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지요. 오라버니가 왜 하필 저런 집안 딸과 혼인했는지 모르겠어. 이 판서댁이라고는 하지만 이미 몰락한 집안 아니겠어. 별 볼 일 없어. 화연은 매일 밤 홀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 김진사는 착한 사람이었으나 어머니와 누이들 앞에서는 화연을 두둔하지 못했지요. 기와 집이 뭐가 좋단 말인가. 이 화려함 속에서 내 마음은 날로 메말라간다. 화연은 문득 산속 초막에 사는 동생 소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동생이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소담이가 더 자유로운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어느 날 밤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이 울리고 번개가 번쩍이더니 비가 억수같이 퍼부었지요. 소담은 초막 안에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빗줄기가 너무 거세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산에서 우르릉 소리가 들렸습니다. 산사태다. 소담은 황급히 초막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묘역 위쪽에서 흙과 돌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지요. 이대로 두면 묘가 파묻힐 수도 있었습니다. 소담은 비를 맞으며 묘역으로 달려갔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얼굴을 때렸고 옷은 순식간에 흠뻑 젖었지요. 그러나 소담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흙이 무너져 내리자 소담은 두 손으로 흙을 막았습니다. 돌이 굴러오자 몸으로 가로막았지요. 손에서 피가 났고 무릎이 까졌습니다. 그러나 소담은 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상님들, 부디 지켜주소서. 제가 여기 있사옵니다.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었고 손발은 상처투성이가 되었지요. 그러나 소담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비가 그쳤습니다. 소담은 그 자리에서 기운이 빠져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떨렸고
의식이 흐려졌지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담이 가까스로 눈을 떴을 때 하늘은 이미 밝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 앞에 그 흰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림자가 천천히 손을 들어 묘 쪽을 가리켰지요. 아니, 정확히는 묘 옆의 땅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담은 온몸의 통증을 참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그림자가 가리키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그곳에는 빗물에 씻겨 흙이 파인 곳이 있었습니다. 소담은 떨리는 손으로 그곳을 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끝에 뭔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지요. 조심스럽게 파내자 낡은 보자기가 나왔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그 안에는 오래된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 소담은 촛불을 켜고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소담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 가문의 3대주 할아버지가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 한 여인을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마을의 무녀였는데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문에 우환이 생기자 3대주 할아버지는 그 책임을 무녀에게 돌렸지요. 무녀는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양반의 말이 우선이었고 천한 무녀의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결국 무녀는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무녀는 죽으면서 한을 품었습니다. 내 죄 없이 죽거늘 이 한이 어찌 풀리겠는가. 이 가문은 대대로 편안하지 못할 것이며 진심으로 속죄하는 자손이 나올 때까지 이 한은 사라지지 않으리라. 그 뒤로 가문에는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자손이 줄어들고 재물이 사라지고 병환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것이 바로 무녀의 한 때문이었습니다. 소담은 기록을 다 읽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묘를 바라보았지요. 그렇구나. 내가 묘를 지키는 것은 단순히 조상을 모시는 일이 아니었구나. 그것은 가문이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일이었던 거야. 소담은 다시 흰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밤마다 나타나던 이 그림자는 바로 그 억울한 무녀의 혼이었구나. 소담은 눈물을 닦으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묘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혼이시여, 이 소담이 뒤늦게나마 진실을 알았습니다. 우리 가문이 저지른 죄, 이제는 진심으로 사죄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소담의 마음가짐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의무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원혼을 위로하고자 했지요. 매일 정성껏 제를 올렸습니다. 맑은 물을 떠올리고 정갈한 음식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릎 꿇고 기도했지요.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혼이시여, 부디 편히 쉬소서. 이 소담이 대신 사죄하오니 부디 하늘 푸시옵소서. 당신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 가문이 잘못했습니다. 소담은 매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밤중에도 진심을 다해 원혼을 달래었지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소담의 정성은 날로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언니 화연이 초막을 찾아왔습니다. 화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옷은 남루했고 얼굴은 수척했지요. 화연은 소담을 보자마자 와락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소담아, 언니 무슨 일이세요? 화연은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김진사 댁에 큰 불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밤중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와 집이 모두 타버렸다고 하지요.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으나 모든 재물을 잃었습니다. 집도 논밭도 모든 것을 잃었어. 남편은 나를 원망했고 시어머니는 내가 불을 조심하지 않아서 그렇다며 나를 내쫓았어. 시누이들도 나를 저주의 존재라며 욕했지. 화연은 소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소담아, 나는 이제 갈 곳이 없어. 모든 것을 잃었어. 부디 나를 받아줘. 소담은 언니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언니, 여기는 언니의 집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살아요. 화연은 한동안 울다가 겨우 진정했습니다. 소담은 언니에게 차를 끓여주고 젖은 옷을 갈아입혔지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들려드릴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담은 땅속에서 발견한 기록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문이 저지른 죄에 억울하게 죽은 무녀, 그리고 밤마다 나타나는 흰 그림자에 대해서 말이지요. 화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가문에 내린 화는 모두 그 원혼 때문이란 말이냐? 그렇습니다, 언니. 아버지께서 저에게 묘를 맡기신 것도 어쩌면 이 사실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이 묘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화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나는 기와집과 재물을 탐했어. 너는 산속 초막밖에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며 은근히 우쭐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것이었구나. 소담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함께 제를 올립시다. 진심으로 사죄하고 원혼의 한을 풀어드립시다.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화연은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귀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소담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문이 저지른 죄라면 우리가 갚아야지. 해가 지고 달이 떠올랐습니다. 두 자매는 함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갈한 재물을 차리고 향을 피우고 진심으로 절을 올렸지요. 소담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영혼이시여, 저희 가문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소서. 화연도 따라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우리 조상이 잘못했습니다. 부디 한을 푸시고 편히 쉬소서. 두 자매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심을 다해 사죄했지요. 그러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흰 그림자가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사라져 버렸지요. 그와 동시에 묘역 전체에 따뜻한 바람이 불었고 어디선가 향기로운 꽃향기가 퍼졌습니다. 소담과 화연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원혼의 한이 풀렸음을 둘 다 느낄 수 있었지요. 언니, 느껴지세요? 무언가 따뜻한 기운이. 그래, 소담아. 원혼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 같아. 그날 밤 두 자매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꾸는 꿈 속에서 한 여인이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묘 옆에 빈 땅에서 샘물이 솟아난 것입니다. 맑고 시원한 샘물이 콸콸 흘러나왔지요. 소담과 화연은 샘물을 떠서 마셔보았습니다. 물맛이 달고 시원했습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그 물을 마시자 온몸이 가벼워지고 피로가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묘역의 샘물이 병을 낫게 한다는 것이었지요. 고을 사람들이 찾아와 물을 마셨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니 열병이 낫는구먼. 역병에 걸렸던 내 아들도 이 물로 나았다네. 저 묘는 정녕 영험한 곳이로세.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묘 옆에 빈 땅이 비옥해졌습니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던 땅이었는데 갑자기 풀이 무성해지고 꽃이 피기 시작했지요. 소담과 화연은 그 땅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곡식을 심었더니 몇 배로 수확되었습니다. 두 자매는 수확한 곡식을 가난한 이웃들과 나누었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만 남기고 나머지는 어려운 분들께 드립시다. 그래, 소담아. 이것은 원혼의 용서로 얻은 복이니 나누어야 마땅해. 화연은 다시는 김진사 댁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담과 함께 초막을 넓혀 지었고 둘이서 묘를 정성껏 모셨지요.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한 일이었으나 이제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화연은 소담에게 말했습니다. 소담아, 내가 기와집과 재물을 탐했을 때는 행복하지 않았어. 시댁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매일 불안하고 두려웠지. 그러나 지금 이 초막에서 너와 함께 살며 비로소 마음이 편안하구나. 소담은 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지킴의 자리에 진짜 복이 있었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자매는 묘역을 떠나지 않았고 매년 정성껏 제를 올렸습니다. 봄이면 묘 앞에 들꽃이 활짝 피었고 여름이면 나비가 날아들었지요. 가을이면 단풍이 물들었고 겨울이면 흰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고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묘역에는 복이 깃들어 있구나. 정성을 다하는 자손에게는 조상의 은덕이 따르는 법이지. 이 판서 댁 두 따님은 참으로 효녀로세. 어느 날 저녁 소담과 화연이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달이 떠오르는 시각이었지요.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바람은 나무잎을 부드럽게 흔들었습니다. 화연이 물었습니다. 소담아, 후회는 없느냐?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다면 혼인도 하고 자식도 낳았을 텐데. 소담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언니, 저는 이 길이 제 운명이었다고 믿습니다. 억울한 원혼을 위로하고 가문의 죄를 속죄하며 언니와 화해하는 것. 이것이 제가 태어난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화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옳구나. 나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 화려함이 행복을 보장하지 않고 소박함이 불행을 뜻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야. 두 자매는 손을 맞잡고 묘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묘역을 환하게 비추었고 어디선가 은은한 향기가 흘러왔지요. 소담이 말했습니다. 언니, 우리가 이곳을 지키는 한 가문은 편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를 이을 자손들도 이 진실을 알고 조상을 모실 것입니다. 그래, 소담아. 우리가 시작한 이 속죄가 대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킴의 자리에 복이 깃든다고 말입니다. 화려한 것을 쫓지 않고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이에게 하늘은 진짜 복을 내린다는 뜻이지요. 소담은 처음에는 억울했을지도 모릅니다. 언니는 기와집과 논밭을, 자신은 산속 묘지기의 삶을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결국 진짜 복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화려함 속의 불행이 아니라 소박함 속의 평안이 진짜 복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이야기는 속죄와 용서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조상이 저지른 죄는 자손에게로 이어지지만
진심으로 뉘우치고 사죄한다면 그 한도 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요. 소담과 화연은 진심으로 원혼을 위로했고 그 결과 가문에 복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자매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불공평한 유산 배분으로 갈라질 뻔했던 두 자매가 시련을 겪으며 서로를 이해하고 화해했지요. 화연은 화려함의 허상을 깨달았고 소담은 지킴의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소담과 화연은 평생 묘를 지켰습니다. 두 자매가 나이 들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들의 자손들은 대대로 묘를 정성껏 모셨습니다. 그리고 그 묘역에는 사계절 내내 들꽃이 끊이지 않고 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고을에 가면 산 중턱에 있는 묘역을 볼 수 있다고 하지요. 그곳에는 맑은 샘물이 흐르고 들꽃이 피어나고 나비가 날아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묘역을 지나며 말한다고 하지요. 저기가 바로 효녀 자매의 묘역이로세. 지킴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이들의 묘이지.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